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여자 절세미녀 김현회계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굳이 제가 먼저 신고까지 하면서 세금을 내야 될까요? 신고 안 하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닌지? 마치 이걸 공과금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사업을 하다 보면 돌아서면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돌아서면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시죠? 그래도 세금을 내는 사업자가 되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만큼 벌고 계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용을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은요, 2023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달인데요. 저와 같은 이제 회계사님이나 아니면 세무사님들이 영상도 많이 올리시고, 또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 우편물과 카카오톡 알림톡이 와도 이걸 무시하고 신고를 누락하고 신고 기간이 지나서 연락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세무서에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고 나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빈번한 케이스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3년도 중에 폐업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폐업을 하면서 이제 부가세 신고도 했으니까 다 끝났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알림이 와도 이거를 이제 스팸으로 간주를 하세요.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이가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넘지 않아서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다 보니 종합소득세도 어차피 세금이 없을 거야 하고 잘못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렇게 넘겨짚는 케이스입니다. 자,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요 전혀 다른 세금이에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납부의무에 대한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자 중에서 이직을 해서 2023년도 중에 재직한 곳이 2곳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을 할 때 이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거나 근로소득자이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에 이 3.3%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케이스, 또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것들을 하면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는 걸로 알고 연말정산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이제 무신고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히 처음 이렇게 타소득이 발생을 한 첫 해에 누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자,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꼭 바로 연락이 오지 않고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내면 되지 않나요? 물론 그때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우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20%에다가 납부도 불성실했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3개에 10만 분의 21을 곱하고 미납일수를 곱해서 가산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기간이 지날수록 가산세는 계속 늘어나고요. 1년에 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8에서 한 1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 기한 내에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세액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이제 세금 신고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사실 판단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비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걸 적격한 비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적 비용으로 볼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신고 기한을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고 기한에 들어가는 신고서는 일일이 세무서 조사관님이 이걸 검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는데 반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조사관님이 일일이 신고서를 검토하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더라고 하더라도 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고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그리고 지원금 수령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소득은요. 우리의 신용도를 판단하고 금융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 신고가 되지 않으면 실제 경제활
활동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대출도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도 어렵고 지원금을 받기도 어렵게 됩니다. 사실 세금 얼마 아끼는 것보다 대출을 받아서 현금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죠. 따라서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제때 하도록 하되, 만약 기한을 놓치셨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간혹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이런 공과금 정도로 생각을 해서 미납을 해도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절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신고를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유용한 절세미니였습니다. 안녕.